terror, chaos, and carnage on a Southern California Christmas Eve. The man dressed as Santa armed himself with 4 guns and a makeshift flamethrower. Some hide under furniture. Others jump from windows to escape. The bodies inside so badly burned that police were unsure if the victims died in the shooting rampage or the subsequent fire. Rowena 911. Hello? Hi. Please come immediately. He's shooting. What's your address? Ma'am, I understand. I need to know your address.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음이 가득한 따뜻한 시간들 아닐까요? 그런데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캘리포니아 코비나라는 평화로운 마을에서 그런 행복한 상상을 완전히 뒤집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산타 복장을 한 남자가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이던 집에 들어가 가족들에게 총을 쏘고 화염 방사기로 집을 불태웠습니다. 네, 산타 복장을 하고요. 이건 영화 장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집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저지른 산타 복장의 남자는 피해 가족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화로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 이브,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 코비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약 20마일 동쪽에 위치한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외 지역이었고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이곳은 높은 범죄율과는 거리가 멀었고 가족 단위의 주민들이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사건의 중심에 있던 오르테가 가족은 코비나에서도 유명한 가족이었어요. 가족의 중심이었던 오르테가는 파파조로 불렸고 이민 온 가족 중 처음으로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이룬 1세대였습니다. 호세는 가족 사업을 운영하며 열심히 일했고 2008년에는 은퇴 후 아내 앨리스와 함께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호세와 앨리스는 5세대에 걸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고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이면 항상 가족과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자녀, 배우자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초대해 25명이 넘는 인원이 집에 모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이 날은 오르테가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었죠. 그날도 가족들은 카드게임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선물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른들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집 안팎에서 뛰어다니며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있었죠. 가족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날이었답니다. 모두가 행복했던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창문 너머로 산타 복장을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8살 카트리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산타가 왔어요. 오르테가 가족은 그 산타가 이웃 주민이거나 가족을 위한 깜짝 이벤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문을 열었고 남자는 선물을 나눠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산타 복장의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총격이 울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자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죠. 일부는 숨으려고 가구 밑으로 들어갔고 몇몇은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는 가차없이 계속 총을 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8살 카트리나는 가장 먼저 총을 맞았지만 다행히도 총알은 얼굴을 스치며 비껴갔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죽은 척하기로 결심했죠.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고 총성이 울려 퍼지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카트리나는 침착하게 눈을 감고 숨을 죽였어요. 그녀의 가까이로 범인이 다가왔지만 이미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총격을 멈춘 남자는 그가 들고 온 선물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개조된 화염 방사기가 들어있었고 이를 사용해 집안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거실과 주방 모든 방으로 퍼졌고 집 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죠. 카트리나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죽은 척하며 공포에 떨었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총성과 비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카트리나의 어머니 레티시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남아야 딸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레티시아는 혼란 속에서 가까스로 거실을 빠져나와 뒷마당으로 향했죠. 화염은 이미 집 곳곳으로 번지고 있었고 숨이 막힐 듯한 연기와 열기 속에서 그녀는 울타리를 넘어 이웃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웃집에 도착한 레티시아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산타 복장을 한 남자가 우리 가족을 쌌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죠.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절박한 요청에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은 911 대원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구조대를 출동시켰어요. 동시에 총성과 화염을 목격한 다른 이웃들도 연이어 911에 신고 전화를 했고 소방대와 경찰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레티시아의 용기 있는 행동과 빠른 판단 덕분에 구조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죠. 도착한 소방대는 거대한 불길과 마주쳤습니다. 불은 이미 집을 삼키고 있었고 내부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불길 속에서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주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범인을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죠. 카트리나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바닥에 누운 채 죽은 척을 유지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총상의 고통과 화염의 열기를 견디며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죠. 구조대가 불길을 뚫고 들어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카트리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존은 본능적인 판단과 어머니의 빠른 구조 요청 덕분이었죠. 여러분, 산타 복장을 하고 집에 나타난 그 남자 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브루스 파르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브루스는 한때 나사 협력사에서 일했던 유능한 엔지니어였어요. 겉으로는 성실하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의 삶은 결혼과 함께 꼬이기 시작했죠. 2006년 브루스는 새 아이를 둔 싱글맘 실비아 오르테가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와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신뢰가 깨지고 결혼 생활은 점점 악화되었죠. 결국 2008년 실비아는 이혼을 선택했어요. 브루스는 생활비와 1만 달러의 추가 지급을 포함한 법원 판결로 큰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답니다. 브루스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실비아와 그녀의 가족 탓으로 돌리며 복수심을 점점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브루스는 이혼 이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났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는 이를 복수로 풀기로 결심했죠. 그는 몇 달에 걸쳐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0일마다 총기를 구입했고 화염 방사기를 직접 제작해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끔찍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범인이 사용한 화염 방사기였어요. 일반적인 불길과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했답니다. 브루스는 일반적인 화염 방사기가 아닌 개조된 화염 방사기를 준비했어요. 화염 방사기에 경주용 연료를 넣었는데 경주용 연료는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성능 연료입니다. 근데 이걸 화염 방사기에 사용하니 불길이 단순히 타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번졌어요. 집안 곳곳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집 전체를 순식간에 삼켜버린 것도 바로 이 연료 때문이었죠. 브루스는 이 화염 방사기를 특별히 설계해 효율적으로 연료를 뿌릴 수 있는 방식으로 개조했어요. 연료 탱크를 연결해 더 많은 연료를 더 강하게 뿌릴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가 가져온 화염 방사기는 단순히 불을 붙이는 도구가 아니라 집 전체를 파괴하기 위한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답니다. 불길은 단순히 나무나 가구를 태우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어요. 집 구조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강력했으며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치솟아 생존자가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브루노 파르도는 사건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는 이 일을 저지르고도 도주 계획까지 철저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긋나면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브루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듯이 도주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일리노이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미리 구입해 두었죠. 이 티켓은 경찰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범행 도중 자신이 준비한 화염 방사기가 문제가 생기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집 안에서 발생한 작은 불꽃이 경주용 연료와 결합해 폭발을 일으켰고 브루스 본인도 심각한
따뜻한 화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의 양팔은 2에서 3도 화상을 입었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원래 계획했던 도주 루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멀리 도망가는 대신 40마일 떨어진 자신의 형 집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형 집에 도착한 브루스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권총에 입을 대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의 시신은 형 집에서 발견되었고 손에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쥐어져 있었어요. 또한 그의 몸에는 범행 당시 입은 심각한 화상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화염 속에서 자신이 설계한 계획이 결국 그의 최후를 앞당기고 만 셈이었죠. 경찰은 브루스의 차량에서 산타복, 폭발 흔적, 그리고 추가적인 탄약과 무기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의 차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도가 들어있었는데 이는 그가 도주 중 최종 목적지로 멕시코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그의 부상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어요. 브루스는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화염 방사기와 불길로 인해 그의 도주 계획은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오르테가 가족 9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할아버지인 호세 오르테가와 할머니 앨리스 오르테가는 가족들의 중심이었는데 브루스의 총격과 화염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브루스의 전처였던 실비아 오르테가도 희생됐습니다. 그날 밤 코비나 사건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레티시아와 그녀의 딸 카트리나는 그 비극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했어요. 레티시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지만 딸 카트리나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그녀는 사건 이후 총기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며 가족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8살의 큰 비극을 겪었던 카트리나는 얼굴에 총상을 입은 상처와 함께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총기 폭력 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총기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